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권입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최근에 이슈가 된 드라마 있죠. 펜트하우스. 굉장히 인기가 많은 드라마인데, 드라마 속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박미정 팀장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현충현 시의원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두현 경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씩 오늘 소감과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부터 할까요? 네, 하시고,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하안 3, 4동 소화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광명시의원 현충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두 딸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또 광명시의원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미정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명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나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제가 보면서 약간 느꼈던 점, 그런 점들 또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김두현 경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우리 팀장님하고 함께 청소년들 범죄 예방과 사후 모니터링을 이제 함께 하고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김두현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 앞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처음이라 좀 실수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네. 사실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이 이제 배치되어 있고 또 학교에선 매년 이제 범죄 예방 교실을 외부 강사에 초빙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랑 이제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제 보통 나쁜 짓 보면은 분별력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청소년들이 모방 범죄 등이 안 생기게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김 경관님은 오늘 저 카메라가 좀 많고 그래서 조금 어색합니까? 아니면 여기 직속 선배님이 계셔서 어색한 겁니까? 선배님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네, 원래 두 분은 워낙 친하시니까 네, 카메라 때문에 좀 어색한 걸로. 이제 금방 편해지실 거예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바쁘신 세 분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야기를 그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첫 회를 시작으로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시청률이 28.8%입니다. 요즘 웬만해서는 이렇게 시청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보니까 세 분 어떻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드라마? 네. 워낙 화제가 되는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유튜브에서 짤로 몇 장면 이제 보긴 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나오거나 또 저희가 또 하는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좀 흥분하면서 본 적들이 몇 번 있죠. 박미정 팀장님은 평소에 이제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시간이 없어서? 저는 좀 그래도 보는 편이죠. 현빈 나오는 네,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현 의원님 그리고. 네, 저도 주변에서 워낙 핫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저녁에 다른 분들하고 식사 자리 하다가도 한두 분이 꼭 집에 가셔야 된다고, 이 시간 왜 가시냐면 꼭 봐야 될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서 또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가 싶어가지고 한두 번 정도 챙겨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자리 나오기 전에 또 일부러라도 아이들 나오는 영상 정도는 한두 개 더 챙겨보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경환님은 이제 저랑 아까 이제 만나서 이제 메이크업 하면서 얘기를 제가 좀 나눴어요. 근데 드라마 원래 잘 안 보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챙겨 보셨죠, 그래도 방송 때문에. 네. 예, 여기 나오려고 네. 유튜브에서 네. 예, 핵심 요약 영상 10분짜리 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현직 경찰관으로서 딱 봤을 때. 그 10분 영상에선 사실 특별한 내용, 제가 캐치한 내용 같은 게 좀 없었던 것 같고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줄거리만 익히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폭행하는 장면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방통심의에서 이제 이 상업주의로 공적 책임을 져버린 것에 대한 거, 그리고 15세 이상 시청 청소년들의 보호 시간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재방송을 다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 논란 속에서도 이제 시즌 3가 또 방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드라마 속에 저도 이제 보면서 눈살 찌푸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현실하고 얼마나 좀 비슷한지, 현실이라면은 정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먼저 저희가 이제 제니 그 극중에 나오는 이 제니라는 인물이 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 보고 지금 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한 두세 번 봤는데도 지금 다시 보니까 또 깜짝 놀라네요. 이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면서. 저도 이제 격동에 70년대 태어난 학생인데 이 학교 폭력이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세 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한데 우리 현희 의원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저도 뭐 사회자님과 똑같이 격동의 70년대를 겪은 세대 중에 한 명인데 네. 저 장면을 보면서 과연 저럴 수 있을까? 뭐 연기자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작가가 또 시나리오를 너무 잘 쓴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현실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청소년 폭력 문제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 문제를 그 당시에는 뭐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도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좀 사회가 좀 많이 변했고 그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저 장면 봤을 때는 또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마음은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저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 폭력이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를 거의 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언론 같은 데서도 약간 선정적으로 이제 보도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그런 것만 기억이 나고 각인이 되는데 또 이렇게 뭐 화제가 되는 드라마에 또 한 장면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영향을 충분히 받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손쉽게 저희가 노출돼서도 안 되지만 또 아예 없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못 드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다. 네. 예. 네, 김경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영상을 여러 번 보다가 지금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네. 감정이입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화가 좀 나긴 하는데 이제 냉철하게 이제 경찰의 눈으로 보면 이런 19무는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이제 하게 했으니까 강요죄 그리고 상해죄까지도 의율해서 좀 수사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청소년들이 혹시나 이 영상 보고 좀 모방범죄 하지 않을까 좀 우려는 되는데 그런 일 없겠죠? 네, 경환님 지금 진짜로 감정이입이 되셔가지고 만약에 바로 저 앞에서 펼쳐주고 있었다 바로 그냥 잡으러 가실 것 같은데요? 혼내주거나 선도하거나. 근데 좀 얘기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고. 네. 차분한 그런 와중에도 정말 차분하시네요, 우리. 네. 그렇습니다. 자, 드라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더 극대화되고 연출적인 게 이제 그런 장치가 더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박민영 팀장님? 아까도 이제 조금 언급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도 이제 애랑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애랑 같이 그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막장이야 막장 이러면서 이제 같이 봤는데 사실 어른들은 에이 설마 뭐 왜 저렇게 과장을 하지 아무리 드라마라 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접했던 진짜 실제 사례로는 뭐 수련회나 아니면 수학여행 이런 데서 이제 뭐 보호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저 정도는 아니어도 비슷한 사건은 있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때리는 것은 가장 이제 흔한 학교 폭력이고요. 네. 근데 때리는 거 외에도 정서적으로 괴롭힌다거나 뭐 또 나중에는 뭐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장난을 빙자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학교 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학생들한테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먹는 거를 이렇게 고문하고 저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웃으면서 그럼요. 보고 있는 애들이 찍고 이게 더 무섭고 이거 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김경환님, 일선에서 이제 이게 신고도 받고 이제 일단 뭐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하시겠잖아요. 그럼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학교 폭력이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폭행 상해 쪽이 이제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가장 50%로. 네, 다음으로 뭐 이제 모욕, 명예훼손 같은 언어 폭력들, 그다음에 성산, 공갈, 강요 등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상해 폭행 같은 대면 범죄는 좀 감소 추세고요. 인터넷 SNS 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강요, 협박, 뭐 성폭력 같은 게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논외로 이제 누구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은 아니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네. 가장 많이 입건되는 경우가 절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청소년들이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도 관련된 건 꾸준히 밀고 있습니까, 팀장님? 저희가 절도는 가장 아이들이 이제 쉽게 노출되는 그런 유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건을 취급하다 보면은 무인 점포 절도도 좀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예 많이 사장님이 하니까. 없는 믿고 하는 건데, 그런, 사실은. 네, 그런 데서 워낙 또 CCTV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소액의 금액이거든요. 1,000원, 2,000원, 뭐 보면은 뭐 새콤달콤 이런 거 한 게 이렇게 모르겠지 하는 마음에 예, 아주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런데 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안타까운 사례가 좀 있죠. 드라마 속에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첫 장면을 봤는데 학교 폭력 피해가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되면은 어떤 절차로 이제 이루어집니까? 네, 누가 답변해 네, 주실까요? 네. 네, 팀장님. 그 학교 폭력 사안이 일단 네, 저희한테 일단 접수가 되면 네.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 일단 통보를 하죠. 학교에요? 통보를 네 해서 이러한 학생이 이러이러한 이제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으니 사안 조사를 해주시라. 당연히 부모님한테 통보가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안 조사에 임해서 만약에 이제 신고 내용이나 그런 이제 피해 사실들을 들어봤을 때 좀 경미하다는 경우에는 학교장 종결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더 일이 확대되지 않고 부모님도 모이고 학생들도 모인 자리에서 서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 이제 서로 약속하게 되면은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끝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좀 많이 다쳤다거나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는 끝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쪽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견 반영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가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열리는데 보통 학폭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만약 회부가 되면은 이제 관련자 학생이랑 부모님들이 다 출석하셔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제 그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답변에 맞게 진술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처분 결과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한테는 보호 처분이 내려지고요. 가해자한테는 가해 처분이 내려집니다. 네. 그리고 좀 추가로 또 말씀해 예, 예. 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팀장님이 지금 이제 학폭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경찰에서 조사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네. 네. 경찰로 이제 연결되는. 예, 네, 경찰로 연결돼가지고 예.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네. 이제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선도할 것인지 먼저 구분을 하고요. 그 처벌 대상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해서 이제 소년법원으로 그리고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해서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선도 대상의 경우에는 이제 선도심사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한 번 더 이제 선도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더 심해져서 경찰 분들이 또 와서 이렇게까지 또 조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좀 정신이 번쩍 들고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어떤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팀장님?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건 진행 외에 이제 학폭위를 열었다고 하면은 네. 이제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진행했을 때 이제 가해자한테는 이제 선도 처분이 내려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선도 처분이라는 게 제일 경미한 게 이제 서면 사과가 있습니다. 일단 서면 사과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심리 치료도 이제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 교육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걸로도 안 되면은 이제 만약 같은 학교 학생인데 같은 반 내에서 싸웠는데 너무 이제 갈등이 심하고 같이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급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학급 교체도 더 힘들면 전학도 시키고. 이제 최고로 저희가 이제 가슴 아플 때는 이제 퇴학 처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부호까지. 네. 아, 퇴학이요? 네, 퇴학도 있습니다. 근데 퇴학되는 친구들은 이제 다른 학교 또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게 또 그 학생마다 나이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네,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든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 친구가 뭐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선도의 의지도 보이고 좀 이제 교화될 의지도 있는데 만약 이 친구가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이 빠지고 이제 그야말로 그냥 청소년이 되면 적이 없으면은 더 범죄에 또 노출될 수도 있으니 부모님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 저희도 안타까운데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없진 않죠. 퇴학 처분 받는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든 좀 학교를 다니는 걸 네. 원하시니까. 네. 그리고 네. 또 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폭위에서는 이제 그런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고요. 네. 저희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돼서 이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네.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호에서 이제 10호까지 있고요. 뭐 이제 내용을 보면 특별 교육을 받거나 사회 봉사를 받기도 하고 그 24시간 보호 관찰관이 이제 그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보호 관찰 처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이 잘 아는 이제 소년원으로 가는 그런 보호 처분도 있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또 이거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이게 네. 그러면 저기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센 조치인가요? 그렇죠. 어, 그렇죠. 사안이. 예를 들면 뭐 10호면 어떻게 뭐 어디 뭐 들어가고 그러나요? 이제 저희가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으로는 예. 그냥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학생한테 제재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이제 학급 교체 아니면 전학 아니면 네네네. 퇴학이잖아요. 아, 거기 1호부터 10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사로 해야지 이 친구가 뭐 소년범에 소년원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던가 그런 거는 이제 형사처벌 받았을 때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학폭위 했을 때는 학교 내에서 이 친구가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학교를 다른 데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일단 피해자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요. 네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네. 촉법소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영화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 촉법소년이라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 친구들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계속적인 범죄를 악용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전혀, 소년인 걸 알면서. 이용해가지고요. 네. 아, 그렇게까지 지능적으로 바뀝니까? 그 이제 영화에서 제가 그런 장면을 봤는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나요? 뭐 이제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뭐 그거를 자기가 촉법소년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근데 촉법소년이 전혀 어떤 식의 처벌도 그럼 아예 받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소년법원으로 보내지고 음. 마찬가지로 그 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형사 형법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촉법소년 일반적인 예. 근데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중2 뭐 이렇게만 돼도 그 촉법소년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1 생일 지났느냐 안 그쵸. 지났느냐 중3의 생일 지났느냐. 네. 항상 이제 그 학생들의 범죄라는 게 학생만의 책임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무조건 형량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들 이제 여러 가지가 아울러졌을 때 네. 이제 그게 좀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게 불러다가 조사하거나 상담해 보면 사실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이 친구가 이제 촉법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주 아닌 폭주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은 저희 뭐 가정에서나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친구를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손을 쓰고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봤더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촉법소년 말 나온 김에 요즘 뭐 촉법소년의 범죄가 좀 심화가 되면서 나이를 뭐 올리느니 내리느니 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계속 네, 그렇죠. 나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범죄를 좀 저지르지 않게 어른들이 뭐 관심 많이 가져주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퇴학 얘기하다가 이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드라마 속의 상황은 이제 학교 내에서 일어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은 어른이어도 학교 폭력으로 저희가 다 이제 교육청에서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뭐 이렇게 불러서라도 어떤 사안 조사를 할 수는 있거든요. 뭐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미흡해서 뭐 이제 적절치 않다 하시면은 이제 피해자 그 보호자가 이제 사건 접수를 하시면은 또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네, 네, 네. 현 의원님, 그 지금 네네. 광명시에서 굉장히 그 청소년 관련된 문제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 2019년서부터 네. 그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기구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를 계속 썼는데 여기서 저희가 학교 폭력 용어를 쓰지 않고 네. 청소년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교 폭력 예방법에는 보통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아예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명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폭력에 대한 보호 및 선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 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 기구죠, 정확한 이름이. 예, 맞습니다. 네, 광명시에서 이제 유독 더 많이 신경을 네. 쓰고 있어요, 청소년 관련돼서. 그런데 이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 기구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지원을 좀 해줍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폭력 가해 및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한 5일간의 집단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프로그램 특별 교육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내에는 그 자기 이해에 대한 감정 조절, 또 인권 존중 등 인권 함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폭력 피해 청소년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뭐 주 1회, 뭐 12회 동안에 이제 청소년 개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 폭력 가해 청소년에게도 선도적 개입 차원에서 개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광명시에서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 기구에 한 8,100만 원 정도 예산을 네. 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조금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또 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 기구에서는 이제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을 모두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가해 청소년 역시 그 피해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피해 청소년도 언젠가는 또 자기가 또 가해 경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또한 그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과 개인 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그리고 이제 광명시에서 청소년의 폭력과 관련해서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팀장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자퇴한 학생들 있잖아요. 자퇴했거나 네. 뭐 퇴학했거나, 네. 요런 학생들은 뭐 또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네. 사실 이제 따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여기 산하에 꿈드림센터라고 또 있어요. 꿈드림센터요? 네, 꿈드림센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사건 관련이나 아닌 상담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거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연계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꼭 뭐 검정고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뭐 진로나 또 혼자서 알아보긴 사실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상담사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경아님, 저기 네. 광명에는 좀 착한 학생들이 많죠? 네, 다른 동네를 많이 안 가보셨나? 아, 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광명 학생들이? 전반적으로는 네. 예, 광명은 네. 예, 치안 수요가 예, 적정한 편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년범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경기도 내에서는 소년범이 그래도 좀 제법 되는 편이고 예,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한 7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내에서는. 아, 그래요? 예, 예. 뭐 적지는 않은 편인데 네. 그래도 네, 네, 저희가 괜찮다고 이제- 저는 예, 믿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제니가 학교 폭력 장면을 핸드폰으로 제니 학교 폭력 장면을 도민혁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네, 화면 보셨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19고 해서 저희도 오늘 방송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영상 세대라고 할 정도로 네. 이렇게 영상하고 촬영하고 뭐 이제 초등학생 제 조카 보니까 자기 개인 채널이 있을 정도로 뭐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밀접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악용되네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현 의원님? 그러니까 그 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두 딸아 이제 10살, 6살 이제 초등학생하고 이제 유치원인데 걔들도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네. 보면서 네. 그쵸. 자기들끼리 영상을 찍어요.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 영상을 찍을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그 생활에 가져다 준 편리성이 굉장히 큰 반면에 이런 영상 촬영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편리하지만 또 다른 이제 유형의 디지털 범죄가 이제 또 생겨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 환경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돼 있고 너무 또 습득성이 굉장히 또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팀장님, 그 이 장면 이제 같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거. 네. 요거 디지털 범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당연히 디지털 범죄에 들어가고요. 네. 그 일단 또 여러 명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조 행위라고도 저희가 보여져요. 그래서 폭력 영상을 SNS에 서로 공유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당연히 저희가 네. 처벌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찍는 행위를 이게 내가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인식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네가 만약 그런 장면을 목격했으면 얼른 가서 112 눌러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이제 그 순간은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
또 저희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또 하는 실수가 SNS에 누구 저격글을 올린다든지 네. 또 이제 뭐 험담을 한다든지 애들 뭐 소위 얘기하는 뭐 뒷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누가 너 어떻게 말했다더라 이렇게 이제 영상이나 글 같은 거 서로 이제 제공해 주면서 범죄에 많이 연루되고 있죠. 더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뭐 엠번방 사건이나 이런데도 사실 디지털 범죄인데 청소년들이 이제 연루돼 있었다는 거 저희가 이제 뭐 언론으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죠. 아주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뭐 이제 그런 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냥 뭐 이렇게 장난으로 쓰거나 네, 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악의적으로 돼서 받는 사람, 그걸 당하는 사람은 뭐 자살로 연결될 정도로 그럼요. 심각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 디지털 문화 이런 영상을 빼고는 청소년들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현혜원. 네, 맞습니다. 네. 그 방금 뭐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그 디지털 범죄의 네. 그 가해자나 피해자의 상당수가 뭐 제가 알기로는 10대에서 후반에 20대 초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이런 또 디지털 범죄의 특징은 자기 실력을 이제 과시한다거나 단순 호기심, 뭐 뚜렷한 이 행동에 대한 목표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에 너무 노출돼 있어요. 뭐 누구나도 지금 초등학생만 되면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 없고 유튜브 안 보는 친구들 누구나 다 검색해서 다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네. 그 주변에 너무 이제 노출시켜 돼 있어서 또 아이들이 또 너무 능수능란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저희 딸이 6살인데 지가 찾아 들어가서 검색해서 다 보고 할 정도로 저도 가끔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 이렇게 또 너무 쉽게 접근하다 보니 이게 잘못됐는지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이런 걸 틀린 찍어도 건지 되는지 내가 이런 걸 올려도 그런 걸 되는지 모른다는 게 그런 게 더 큰 문제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김경환님. 네. 예, 요게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지금 방금처럼 우리 본 화면처럼 이렇게 뭔가 괴롭히거나 이렇게 당하는 걸 찍어가지고 다른데 유포를 했습니다. 네.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제 학폭이랑 형사처벌 절차 이렇게 두 개가 진행이 되고요. 네. 뭐 해당되는 죄에 따라서 이제 처벌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거는 네. 이게 법적 처벌 받는 거는 물론이고 인터넷에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데요.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통해서 이름, 얼굴 사진, 키, 몸무게, 집 주소까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고 가해자 본인 미래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정보를 캡처를 하거나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또 처벌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현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디지털에 너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경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범죄의 어떤 피해자, 가해자가 절대 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뭐 처벌을 하고 뭐 그 나이를 뭐 제한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우리 박민영 팀장님? 저희가 이제 저도 원래 이제 학교 담당하는 경찰관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3년 차가 조금 되다 보니까 이 친구 중학교 때 봤던 친구인데 이번에 또 왔네. 이제 이런 친구가 이제 저도 이제 안면 있는 친구가 생겼어요. 사실 있으면 되는 안 되는 그런 인맥인데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친구 내가 2학년 때도 들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왔구나. 이제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한 번 온 친구들이 이제 다시는 저희랑 이제 만나지 않는 게 저희의 사실상 목표고 또 뭐 대부분의 친구들은 가정에서도 이제 더 얘를 더 알뜰하게 이제 케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반성해서 저희한테 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다시 오게 된 친구들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근데 이제 교육도 사실은 저희가 그냥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너가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느냐, 너가 친구들에서 소문나고 학교 생활 어렵고 이제 그런 단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 친구들을 이제 사랑의 교실이라는 선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한 뭐 100명 정도 애들이 이제 코로나지만 또 가서 다 이제 교육을 이수를 했고요. 교육이 또 뭐 한 번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 5일 정도 가고 있어요. 어쨌든 학교를 끝나고 거기 가서 선생님과 같이 이제 그룹 상담도 하고 네네네.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상담 프로그램 이제 사랑의 교실 설명을 할 때
어머니 가서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뭐 단편적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워낙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또 충동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상대방 친구가 얼마나 힘들지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반성문을 쓰거나 조서를 받을 때는 다 후회한다 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저는 장난이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꾸 훈련을 시켜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오는 친구들하고 또 이제 사업 모니터링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뭐가 제일 재밌었냐 이러면은 저희도 지금 생각나는 게 타로점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 타로점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 타로점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 그러면은 이제 너 지금 심리가 이렇구나. 네. 너 지금 뭐 예전에 이랬지. 너 앞으로 이럴 거야. 그런 게서 굉장히 애들이 흥미도 느끼면서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보다는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말썽 아닌 말썽을 저지른 이제 좀 꾸러기 친구들이지만 가서는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프로그램을 또 그런 또 비행 있는 친구들이 5일 동안 가서 이수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또 않아요. 네네. 왜 그 시간도 맞춰서 가야 되고 가서도 또 점잖게 앉아 있어야 되고 사실 궁뎅이가 들썩들썩 하는 애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면 확실히 이렇게 재범하는 율은 떨어진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김경환님 저기 좀 현실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 저는 이제 일단 예방법보다는 예. 좀 더 이제 발생했을 때 현실적인 그러니까요. 조언을 좀 드리면은 네. 일단 학폭이 생기면 학생들은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뭐 선생님, 경찰관 등 이제 주변 사람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학교 폭력 목격하게 되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에요. 뭐 가해자 친구일 수도 있고 피해자 친구일 수도 있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누구든 상관없이 목격하게 되면은 모르는 척 이제 방관하지 말고 내일이다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해주면 그 친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꼭 신고하거나 어른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관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방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일 아니라고요. 네. 현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또 자녀분들 키우고 계시고 그래서 더 걱정이 좀 앞에서 이제 많으시죠? 두 분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그 모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저희 누구 하나가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뭐 경찰이 아니라 뭐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주변 어른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 아니면 그 단순히 타로점 같은 아이들의 이제 호기심을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이 사회 일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광명시에서 또 광명시의회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재단 청소년 수련관 활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뭐 좀 이렇게 싸워도 여기 와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뭐 비방할 것도 여기 와서 하면은 이게 게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그러질 거고. 예. 지금 그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찾아오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한 1, 2년 전만 해도 1층에 내려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 네. 자연스럽게 저도 막 봤어요. 밑에서 이제 뛰어놀고 뭐 네. 거울도 있어가지고 앞에서 이제 춤도 추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놀거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게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이거 좀 비대면 계속 하다가 이제 이 코로나 좀 가라앉으면 저도 여기 와서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우리 네. 친구들하고 네. 이제 뭐 유튜버가 되는 방법, 유튜버가 되는 방법, 방송 같이 만들어보고 편집하고 네. 이런 거 수업을 저도 좀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범죄하지 말고 디지털로 즐겁게 네. 같이 컨텐츠를 만드는 재능 기부를 하실 건가요? 그거는 따로 협약을 해. 네, 아니 뭐 저기 기름값은 좀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방송은 애들이 워낙 좋아하니까요. 맞아요. 수강자가 넘칠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 군산 쪽에 가서 네네.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그 유튜버 대기 강의를 했었거든요. 광명시에서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저도 꼭 배우러 오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예, 예. 기름값 조금 책정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얘기를 즐겁게 나눴는데 무겁게 시작했다가 이제 좀 끝날 때 되니까 뭔가 희망도 좀 보이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팀장님?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사실 저희 뭐 경찰만 해서 뭐 또 학교만 해서 또 상담복지만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학생들을 케어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어느 기관 하나 소홀함 없이 네. 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이런 뭐 상담 프로그램이나 저희도 이제 손도 해야 되고 사실 뭐 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애들이 이제 잘못했을 땐 당연히 이제 법령에 맞게 의율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경각심도 주고 재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광명시에서 또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네. 또 많이 지원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면은 사명감 가지고 네.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민정 팀장님은 인상이 너무 이제 우리 또 학생들한테는 어머니 같고 누나 같고 되게 자상하게 잘 이렇게 또 선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잔소리하지 않고. 네. 네. 우리 저 김경환님은 어떻게 좀 때로는 자상한 형, 네네. 때로는 친구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예, 청소년 이제 관련 업무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이제 어느 기관 하나, 어느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어지진 않고 지역사회 이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또 해보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그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청소년들 범죄 동향을 연구해가지고 매년 정책을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네.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현 의원님 오늘 우리 좋은 얘기 좀 나눴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오늘 뭐 두 분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기 전에 그 오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네.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뭐 부자거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입지만 마음은 항상 가난한 상태. 그게 우리 모두가 예전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좀 대가족 체제로 있었고 동네에서도 여럿이 이렇게 많이 때로 몰려다니고 놀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저희 집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항상 그 학원 다니고 뭐 하다가 보면 부모하고 만나는 시간은 저녁 뭐 늦게나 돼서 이렇게 네. 만나고 그것도 한두 시간 마저도 아이들 뭐 숙제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이제 마음이 약간 병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저희 어른으로서 또 주변 분들이 많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청소년이 가기 전에 애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인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사회에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그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네. 노력해 주셔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명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범죄를 또 예방하고 네. 사람 중심의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쓰고요. 저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명시 의회에서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시고 우리 또 경찰관님 오늘 두 분 뵈니까 너무나 든든하고 중요한 건 이제 어른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느꼈어요.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사실 좀 많은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요. 자, 판단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인지한다는 게 그래서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많이 신경 써주고 저는 오늘 이렇게 작은 자리가 어쨌든 더 잘 되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고민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더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런 좀 희망도 많이 생겼던 것 네. 같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시작 전보다 팀장님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지시고, 네, 우리 저 김경화님도 이제 조금 이제 긴장이, 이제 막 발동 걸렸는데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세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희망도 보이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한 아이가 성장을 하려면은 온 마을이 다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개인의 문제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정책이 좀 따르면은 이 청소년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